저는 박만수입니다. 올해 58세, 공무원 35년 하고 작년에 퇴직했어요. 우리 아파트 백일동에 산지 15년 됐는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같은 동 천이호에 사시는 김성민 사장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성민 사장님이라고 부르니까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6년 전만 해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 아저씨였어요. 저보다 8살 어린 50세 중견기업에서 생산관리 부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가장이었죠. 부인 지연 씨는 48세 전업주부였고 고등학생 딸 세윤이가 하나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정말 모범적인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는 성민 씨. 저녁 8시쯤 돌아와서 안녕하세요 인사 건네는 모습이 참 반듯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2018년 여름부터 뭔가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가 자주 우울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얼굴이 많이 상해 있고 말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갱년기인가 보다 싶었죠. 제 아내도 그 나이 때 비슷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변화는 그해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연 씨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다른 부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지연 씨가 요즘 상담센터 다니신대요. 갱년기 때문에 심리 상담 받는다고. 아, 그래서 요즘 좀 밝아 보이시는구나.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전문가 도움받으면 갱년기 우울증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지연 씨가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2019년 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지연 씨의 변화가 단순히 우울증이 나아지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았거든요. 우선 화장을 진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동네 마트 갈 때도 대충 나가던 분이 이제는 아침에 쓰레기 버리러 나올 때도 꼼꼼하게 화장하고 나오더라고요.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편한 운동복 대신 몸에 맞는 원피스나 블라우스를 입고 다니기 시작했죠. 지연 씨, 요즘 되게 젊어 보이세요. 다른 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지연 씨가 수줍게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상담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다른 게 있어 보였어요. 35년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좀 생겼거든요. 단순히 심리상담 효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였어요. 결정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주차장에서 본 일이었어요. 2019년 5월 어느 목요일 오후 제가 마트에서 돌아오는데 지하 주차장에 모르는 차가 서 있더라고요. 검은색 벤츠였는데 우리 동 주민들 차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차 옆에 지연 씨가 서 있는 거예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요. 두 사람이 뭔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지인 사이의 대화는 아니었어요. 저는 들키지 않게 빨리 지나갔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날 저녁 성민 씨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평소에 인사할 때 보여주던 여유로운 미소가 없었거든요. 성민 씨,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네, 좀 그렇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뭔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혹시 제가 본 게 맞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2019년 여름, 상황은 더욱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의 외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주로 오전에 마트나 병원 가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오후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요. 상담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상담이 그렇게 자주, 그렇게 오래 걸리나 싶었어요. 더구나 상담 받고 오는 날의 지연 씨는 항상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마치 데이트하고 온 사람처럼요.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성민 씨의 변화였어요. 평소에 말 수 없고 과묵한 편이긴 했지만 요즘에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말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말이 없고 표정도 계속 어두웠어요. 성민 씨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한 신호가 울리고 있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그해 8월이었어요. 제가 저녁 산책을 나갔다가 아파트 정문 앞에서 또 그 검은색 벤츠를 봤거든요. 이번에는 지연 씨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뭔가 말을 건네는데 지연 씨가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그 웃음이 남편에게 보여주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잠이 안 왔어요. 이웃집 일이긴 하지만 15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이잖아요. 성민 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인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다음 날 아침 성민 씨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정말 많이 야위어 있더라고요. 얼굴도 상해 있고 눈가에 다크서클도 생기고. 성민 씨, 몸 관리 좀 하세요. 너무 수척해 보여요. 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투에서 뭔가 체념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성민 씨도 눈치를 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며칠 후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서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어요. 천이호 부인, 요즘 이상하지 않아? 어떻게? 상담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 그것도 화장 진하게 하고. 나도 봤어. 젊은 남자랑 차에서 내리는 거. 설마 부인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된 거예요. 아파트라는 게 원래 그런 곳이잖아요. 작은 변화도 금세 눈에 띄고 소문도 빨리 퍼지고.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성민 씨가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하지만 이웃으로서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도 애매했고요. 그런데 그해 9월 상황이 급변했어요. 2019년 9월 15일 일요일 오후였어요. 제가 베란다에서 화분 물을 주고 있는데 천이호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18년을 바보로 살았구나. 성민 씨 목소리였어요. 평소에 조용한 분인데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연 씨가 우는 소리, 그리고 뭔가 물건 떨어지는 소리까지.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 씨의 울음 섞인 목소리도 들렸어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직감했죠. 그날 저녁 성민 씨 딸 세윤이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아저씨, 죄송한데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요. 혹시 잠깐 와주실 수 있나요? 17살 아이가 이런 부탁을 할 정도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저는 바로 따라갔어요. 성민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있었고 뭔가 음성 파일이 재생되고 있더라고요. 만수 형, 성민 씨가 저를 보더니 쓴 웃음을 지었어요. 들어보세요. 18년 결혼 생활이 어떤 건지. 블랙박스에서 나온 녹음이었어요. 지연 씨와 어떤 남자의 대화가 재생되고 있었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환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지연 씨, 저도 즐거워요. 남편은 요즘 어때요? 민수는 말이 없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화도 안 되고. 그 남자가 유정환이라는 상담사였어요. 그리고 둘의 관계는 단순한 상담 관계가 아니었죠. 성민 씨, 3개월 전부터예요. 형, 3개월 동안 바보로 살았어요. 성민 씨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50살 남자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지연 씨는 어디 갔어요? 친정으로 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때 세윤이가 아버지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아빠, 저는 아빠 편이에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17살 아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했는데 세윤이는 생각보다 의젓했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더라고요. 성민 씨, 지금은 힘들겠지만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 후 몇 달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성민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출근할 때 보면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고 퇴근해서 들어올 때도 기운이 없고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천이호 부부 이혼한다면서? 상담사랑 바람났다던데. 아이고, 그 집 아빠는 얼마나 속상하겠어. 이런 뒷말들이 성민 씨 귀에도 들어갔을 텐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더 힘든 건 법적 절차였어요. 상간자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정말 전쟁 같았거든요. 성민 씨가 가끔 저한테 하소연하기도 했어요. 형, 변호사비만 몇백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과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민 씨,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정의의 문제죠. 그렇긴 한데
50살에 이런 일로 법정에서는 제 자신이 한심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싶어서요. 2020년 봄, 이혼이 확정됐어요. 상간자 소송에서도 3,800만 원 위자료를 인정받았고요. 법적으로는 성민 씨가 승리한 거였지만 정작 본인은 허탈해 보였어요. 이겼다고 해서 기분이 좋은 건 아니네요, 형. 그래도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른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18년이 다 사라진 건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세윤이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어요. 엄마 없이 아빠와 둘이 사는 생활에 적응하면서 오히려 부녀 간의 유대가 깊어진 것 같았어요. 아빠, 우리 이사할까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해요. 세윤이가 그런 제안을 했지만 성민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왜 떠나야 해?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잖아. 그 말을 들으면서 성민 씨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2020년 여름, 성민 씨에게 큰 변화가 있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한 거예요. 형, 저 퇴직하기로 했어요. 갑자기 왜요?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서요. 20년 넘게 남의 밑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제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50살에 퇴직해서 사업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성민 씨 표정에는 결의가 서 있었어요. 어떤 사업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20년 넘게 해온 게 부품 생산이거든요. 작은 규모라도 제조업을 해보려고요. 퇴직금과 위자료를 합쳐서 1억 정도의 자금이 있었어요. 그걸로 작은 공장을 차리겠다는 계획이었죠.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형. 이미 인생이 한 번 망가져 봤는데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성민 씨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2020년 9월 성민 씨가 공장을 차렸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공단이었는데 직원 3명으로 시작하는 정말 작은 규모였어요. 형, 한번 구경 오세요. 성민 씨가 공장에 초대해줘서 가봤는데 정말 작더라고요. 사무실이라고 해봤자 책상 2개가 전부고 생산 라인도 기계 몇 대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성민 씨 표정은 정말 밝았어요. 18개월 전 절망에 빠져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하지만 제 일이니까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민 씨가 다시 희망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2021년 성민 씨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작은 공장으로 시작한 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형, 대기업에서 납품 제의가 들어왔어요. 성민 씨가 흥분해서 우리 집에 뛰어왔어요. 20년간 쌓은 기술력과 인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회사에서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 거래처였는데 품질이 좋다고 직접 연락이 왔어요. 첫 번째 납품 계약은 6개월간 2억 원 규모였어요. 작은 공장으로는 큰 금액이었죠. 성민 씨는 직원을 5명 더 늘리고 기계도 추가로 들여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납품한 제품의 품질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형, 이제 직원이 15명이 됐어요. 매출도 월 5천만 원 넘어가고 있고요. 1년 만에 정말 놀라운 성장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성민 씨 자신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조용하고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항상 밝게 인사하고 표정도 정말 생기가 돌았어요. 사업하시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네요. 그런가요? 제 일을 하니까 재미있어요. 그리고 뭔가 성취감도 있고요.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평범한 양복만 입었는데 이제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차도 중형차에서 수입차로 바꿨고요. 성민 씨, 정말 성공하셨네요. 아직 멀었어요, 형. 하지만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2021년 가을, 성민 씨에게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예요. 형,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성민 씨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떤 분인데요? 거래처 사장님인데
카페 체인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이름은 혜진 씨, 45세였어요. 이혼 경험이 있는 분으로 서울 강남에서 카페 체인 5개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죠.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저희 공장에서 만든 부품이 카페 기계에 들어가거든요. 거래 관계에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성민 씨가 수줍게 웃더라고요. 50살 넘은 남자가 연애 얘기를 할 때 보이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혜진 씨가 어떤 분인가요? 정말 똑똑하시고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제 상황을 다 알고도 이해해 주세요. 혜진 씨도 이혼 경험이 있어서 성민 씨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몇 달 후 성민 씨가 혜진 씨를 우리 집에 소개해 줬어요. 정말 똑똑하고 당당한 분이었어요. 무엇보다 성민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성민 씨가 이루어낸 일들이 정말 대단해요. 50살에 새로 시작해서 이런 성공을 만들어내다니. 혜진 씨가 성민 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사업적 성공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낸 의지와 인품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세윤이도 혜진 씨를 좋아했어요. 아빠, 혜진 이모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아빠랑 잘 어울려요. 19살이 된 세윤이가 아버지의 새로운 사랑을 응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2022년 성민 씨의 사업이 정말 큰 폭으로 성장했어요. 직원이 30명으로 늘어났고 공장도 2배로 확장했어요. 연매출이 1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형,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성민 씨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넘쳤어요. 4년 전 절망에 빠져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해 가을 성민 씨와 혜진 씨가 결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해요, 성민 씨. 정말 잘 됐네요. 고맙습니다. 형, 혜진 씨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결혼식은 소규모로 했어요. 가족과 친한 지인들만 초대해서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죠. 저도 초대받아서 갔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신랑 신부 둘 다 50대 중반이었지만 20대 신혼부부처럼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특히 성민 씨가 혜진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이번엔 진짜 행복하세요. 제가 축하 인사를 드렸더니 성민 씨가 대답했어요. 형, 고맙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라고 해주신 덕분이에요. 무슨 말씀을. 성민 씨 본인이 잘하신 거죠? 아니에요. 형이 옆에서 응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절망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뿌듯했어요. 이웃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게. 결혼 후 성민 씨는 혜진 씨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우리 동에서 2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죠. 이사 가시니까 섭섭하네요. 가끔 놀러 오겠습니다. 형. 그리고 15년 동안 옆에서 지켜봐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성민 씨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사 간 후에도 성민 씨와는 계속 연락하고 지냈어요.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안부도 주고받고 했죠. 2023년 성민 씨의 회사가 정말 크게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연매출이 20억 원을 넘어섰고 직원도 50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형, 이제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성민 씨가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3세에 시작한 사업이 불과 3년 만에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성민 씨 자신의 변화였어요. 6년 전만 해도 회사원 아저씨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비결이 뭐예요? 글쎄요. 처음에는 복수심도 있었어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재미있어요. 제 일이니까. 혜진 씨와는 어떠세요? 정말 행복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니까 사업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혜진 씨의 카페 체인과 성민 씨의 제조업이 시너지를 내고 있었어요. 혜진 씨의 사업 네트워크를 통해 성민 씨도 새로운 거래처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세윤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을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이룬 일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아빠처럼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윤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성민 씨가 딸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성민 씨가 지역사업가 단체에서 올해의 성공사업가상을 받기도 했어요. 50대 중반에 시작한 창업으로 이런 성과를 낸 것이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형,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에요. 성민 씨가 상을 받고 와서 저에게 보여주면서 한 말이에요. 그 얼굴에는 자신감과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지난주 성민 씨 회사 준공식에 초대받아서 다녀왔어요. 새로 지은 공장 건물이 정말 크더라고요. 직원들도 70명이 넘었고 최신 설비들로 가득했어요. 준공식에서 성민 씨가 인사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개가 무량했어요. 6년 전 절망에 빠져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다니.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저는 6년 전 인생 최악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민 씨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6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블랙박스 녹음을 들으며 18년을 바보로 살았다고 절망하던 그 모습이요. 그때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50살에 시작한 새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성민 씨가 저를 따로 찾았어요. 형, 6년 동안 지켜봐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뭘요?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인데. 아니에요. 형이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해주신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성민 씨 옆에는 혜진 씨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어요. 혜진 씨, 성민 씨 많이 변했죠? 정말 많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상처받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여요. 혜진 씨가 성민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6년간의 일들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2018년 갱년기로 시작된 지연 씨의 변화, 2019년 상담사와의 불륜, 2020년 이혼과 절망, 그리고 그 이후의 놀라운 역전.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민 씨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0살에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죠. 힘들지만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6년 전 제가 성민 씨에게 했던 말이 정말 현실이 됐어요. 아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됐죠. 이제 성민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업가이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남편이고 딸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예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넘쳐요. 갱년기 아내가 바람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6년을 지켜본 이웃으로서 내린 결론이에요. 오히려 그 일이 성민 씨에게는 진정한 자신을 찾는 계기가 됐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성민 씨처럼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는 분명히 온다는 걸 성민 씨가 보여줬어요. 50세든 60세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중요한 건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용기예요. 우리 동네 김 사장, 김성민 씨의 이야기는 그래서 기적 같아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외로움에서 사랑으로 완전한 새 출발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성민 씨를 만나면 생각해요. 정말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구나. 같은 상처를 입어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성민 씨가 몸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온다는 걸. 성민 씨가 그걸 증명해줬거든요. 우리 동네 김 사장의 기적, 정말 실화입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